LD New York, WXBK HD3 Newark, W268BY, W252CS. FM stereo 라디오 코리아 뉴욕. 라디오 코리아 뉴욕 생활 정보.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궁금한 사항을 알아보는 시간 생활 정보 박미정입니다. 생활정보 이 시간에는 우리의 실생활에 꼭 필요한 이민법, 한인 경제, 법률, 건강, 교육, 문화, 자동차, 또 여행 등 모든 분야의 정보를 전문가들과 연결해 알아봅니다. 생활정보 솔루션으로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네, 최근 미국 경제가 호황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기업 파산이 14년 만에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S&P 글로벌 마켓 인텔리전스 자료를 인용해서 지난해 686개 기업이 파산 신청을 했다고 전했는데요. 이런 양상은 우리 한인 경제에 미치는 파장도 클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생활정보 이 시간에는 파산법 전문 김형석 변호사와 함께 경제 재정에 관한 모든 문제들 얘기 나눠봅니다. 파산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파산법, 채무조정, 모기지 조정 등 여러분의 가장 어려운 시기 김형석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파산법 전문 김형석 변호사 뉴욕과 뉴저지 오피스 있고요. 뉴욕 오피스는 61-43 186가 프레시메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전화번호 718-939-0700번입니다. 또 뉴저지 오피스 460 버겐 블루버드 팰리세이드 파크에 위치해 있고요. 전화번호는 201-585-0700번입니다. 네, 이 시간 궁금하신 사항 카톡 아이디 라디오 코리아 뉴욕 RKNY로 들어오셔서 질문해 주실 수 있고요. 또 유튜브 채널 FM 94.7 HD3, FM 87.7 네, 실시간 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 시간 저희 생활정보 스튜디오에 파산법 전문 김형석 변호사님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네. 오십시오. 네. 예. 이 미국 경제가 호황세로 조금 돌아섰다고 하는데 네. 지난해에는 기업 파산이 최고 14년 만에 최고였다고요? 네, 그 아무래도 코비드를 겪으면서 네네. 이제 변화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변화에 대응을 잘 못하거나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또는 소규모 소규모 이제 기업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결과가 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네. 이런 기업 파산이 그래도 어쨌든 우리 한인 경제, 한인 동포 네네. 분들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 같아요. 어떨까요? 네, 그 전체적인 그 호황세라고 하더라도 한인분들이 주로 운영하는 이제 소상공인들의 그 비즈니스는 호황을 겪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네. 네, 특히 또 그 경쟁이 심한 분야 그런 업종에는 아직도 회복이 어렵거나 또는 아직도 특히 이제 맨하탄에는 많은 직장인들이 돌아오지 않았던 경우가 많아서 네. 몇몇 업종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죠. 네.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요? 새해부터 이 변호사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어려운 경제 어떻게 나가야 할지. 예, 그 가장 중요한 것은 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전문가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그냥 네네. 본인 생각으로 본인이 그냥 이렇게 알아보신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인터넷에서 내용이 많지만 정확하지 않은 내용도 많거든요. 그래서 직접 만나보면서 자기의 상황에 따라서 어떤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인지를 직접 물어보고
그리고 판단하시는 것이 중요하죠. 네. 그냥 여러 가지 이제 그 반응들이 있는데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아예 무시하거나 그냥 이그노어 한다 그러죠. 그냥 네, 진짜 네. 무시하고 그냥 덮어두거나 또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또는 잘못된 정보에 의존해서 거기에 의지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 크게 후회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요즘에는 그 너튜브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들 하시다 보니까 우리가 모르는 거 있으면 네네. 예를 들어서 뭐 지인들끼리도 얘기하다가 이런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하지? 뭐 이러면은 서로 반농담 삼아서 너튜브에 물어봐 뭐 네네.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양을 해야겠네요. 네, 뭐 이 방송도 거기 나오지만 예, 정확한 정보를 찾으셔야 돼요. 근데 네네. 저도 경험이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좀 이렇게 말씀드리죠. 변호사도 얘기가 틀려요. 변호사들도. 네, 예, 네, 그래서 예. 도대체 어떤 게 정확한 정보인지를 판단하기가 시청자들이나 또는 그 의뢰인들이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그럴 경우에는 숙제를 좀 잘 하셔야 되는 거죠. 숙제를요? 예, 그러니까 어떤 의견이 정확한지를 조금 여러 의견도 들으면서 비교 평가를 해보셔야 돼요. 네, 그러면은 변호사님들도 이 전문가이신 변호사님들도 의견이 다 틀리면 변호사님들의 얘기를 비교 분석해 봐야 될까요? 그렇죠, 어떨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여러 가지를 평가해보고 주변에 그 경험이 있는 분, 그 변호사와 경험이 있는 분도 얘기도 들어보고 네. 여러 가지 종합해서 좀 어떤 경우에는 사실 법도 상식에 약간 기반을 둡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상식적이지 않은 좀 들어서 이상하게 너무 좋거나 이상하게 너무 안 좋거나 하는 것들은 좀 안 맞는 경우가 대부분 많아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뭐 무조건 버티면 저지먼트가 나와도 무조건 버티면 뭐 없어진다. 뭐 7년만 돈을 안 내면 빚이 없어진다. 뭐 이런 얘기는 변호사들이 안 하겠지만 또는 재산을 가족한테 넘겨주면 2년 뒤에는 파산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좀 그러니까 재산을 가족한테만 주면 다 지킬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건 좀 상식이 안 맞잖아요. 뭐 그렇게 되면 채권자들은 받을 수가 없잖아요. 예. 있는 재산 다 가족한테 주면 돈을 안 갚으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약간 상식과 법 지식의 기본을 두고 기초해서 변호사 의견을 잘 골라서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런 여러 가지 뭐 법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특히 경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분들과 꼭 네네. 예, 상의를 하고 그 중에서도 이제 변호사님이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변호사님들도 의견이 좀 의견이 다를 수 다릅니다. 있기 네네. 때문에 예, 좀 비교를 해서 네네. 나와 맞는 그리고 또 그 변호사님과 그 어떤 이런 경험이 있는 그런 분의 어떤 조언도 같이 종합해서 들어봐야 네, 한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지금 기업 파산이 작년에 기업 파산이 14년 만에 최고였다고 하는데 이 많은 분들께서 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해서 파산을 생각하고 있지만 그런데 또 파산은 꺼려 하시고요. 네네. 예. 또 내 신용이 너무 안 좋아지는 게 아닐까 우려하면서 파산보다는 채무 조정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변호사님께서 늘 이제 파산과 채무 조정의 네. 어떤 장단점을 장단점이 얘기를, 있습니다. 예, 네. 해주시지만 크게 말씀드리면은 채무 조정은 일단 얼마를 내야 되는 거고요. 네, 파산은 안 내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리고 채무 조정은 그 탕감된 빚에 대해서 깎은 빚에 대해서 뭐 50%든 60%든 40%든 세금 소득으로 보고해야 될 의무가 일단 있습니다. 면제되는 건 다음 단계고요. 그러나 파산은 전체를 다 지우면서도 그걸 소득으로 보고할 의무가 없죠. 소득으로 보고가 안 됩니다. 그런 단점이 있고요. 또 채무 조정을 했다고 해서 크레딧 크레딧이 바로 더 빨리 회복되는 게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얼마 동안 나눠서 갚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파산이 더 크레딧 회복이 더 빠른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파산해서 오히려 크레딧 회복을 빨리 해서 경제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이 더 많다는 것을 이제 그게 증명이 돼 있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뭐 파산과 채무 조정이 이렇게 장단점이 있는데 어떤 경우에 채무 조정을 하는 게 더 낫고 어떤 경우에 파산을 하는 게 더 낫고 이런 부분을 물론 이렇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많이 다르겠지만요. 네, 일반적으로는 이제 목적에 따라 다른데요. 네. 크레딧을 지키고 싶기 때문에 부채 조정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예, 예. 예, 나눠 갚는 것도 또 적게 갚는 것도 크레딧에 악영향을 줘요. 나쁜 영향을 줍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일부 갚는다고 해서 더 크레딧 잘 지켜진다고 생각하는 건 이제 잘못된 생각이고요. 네. 그다음에 재산이 충분히 있거나 파산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소득이 많은 분들 또는 집이 여러 채 이미 있는 분들, 뭐 모기지가 없고 자산 가치가 높은 분들은 채무 조정이 맞고 그 외에는 대부분 파산이 더 유리하고 더 효율적입니다. 네, 그러면은 변호사님 일반적으로 저희가 쉽게 생각을 하자면 지켜야 할 자산이 더 많은 경우에 네네. 채무 조정을 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해도 네. 될까요? 그리고 파산은 지켜야 할 재산이 아주 없는 분이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지켜야 될 재산이 있어도 네네. 가능하기 때문에 예를 예. 들어서 뉴욕에 주택을 갖고 뉴욕 시티 근처에 뭐 락랜드 카운티까지 스테튼 아일랜드 다 포함해서 40만 불까지의 자산 가치는 지켜줍니다. 그러니까 집에 100만 불이고 예를 들어서요. 모기지가 60만 불이면 지금 당장 팔면 40만 불을 받죠. 네. 그 정도의 40만 불 가치는 법원이 건드리지 않고 빚만 지워줍니다. 그러니까 파산 끝난 다음에 그분이 집을 팔았을 때 40만 불을 받을 수 있죠. 그러나 파산 법원은 그 40만 불을 인정해주고 파산 과정에서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네. 파산이 끝나고도 물론 안 건드리고요. 예, 예. 그러니까 40만 불 집을 팔면 40만 불을 받을 수 있지만 파산 법원은 놔두고 빚만 지워준다는 거죠. 네. 그게 네. 5만 불이든 10만 불이든 뭐 100만 불이든. 예. 그러니까 그 외에도 자동차나 가구, 뭐 의류, 뭐 여러 가지 면제되는 품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안 가져가고 지킬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 목적은 파산 후에 삶을 계속 영위할 수 있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법입니다. 집이 있어야 산다는 그런 개념이죠. 네, 물론 네. 뉴저지는 조금 적습니다만은 주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예. 네. 주마다 다르다면 뉴저지는 어느 정도? 될까요? 뉴저지는 안타깝게도 집에 대한 그 이그젬션이라고 하는데 그 금액이 굉장히 적어요. 5만여 불 좀 됩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차이가 나죠. 그럼 뉴욕은 40만 네. 불이라고 하셨는데 뉴저지는 5만여 불이면 네. 차이가 조금 있네요. 많이 납니다. 네. 네. 그러면 이렇게 이 채무 조정과 파산이 다른데요. 파산을 하는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파산은 이제 매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챕터 7 같은 경우는 8년마다 할 수 있고요. 다른 챕터랑 이제 섞여 있을 경우는 좀 다릅니다만은 횟수에는 제한이 없고 자격에도 그닥 제한이 없습니다. 뭐 영주권이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소셜 넘버가 없는 경우도 가능하고요. 신분을 가도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소득 같은 경우에는 뉴저지에는 4인 가정에 연소득이 16만 불 이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꽤 소득 수준이 높아도 파산만 해서 빚만 지울 수 있다는 얘기죠. 네네. 네, 뉴욕은 좀 더 적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변호사한테 정보를 제공하면 변호사가 서류를 작성하고 파산법원에 신청을 하고 한 달 뒤에 줌으로 온라인으로 변호사와 입회하에 인터뷰를 하고요. 그 인터뷰가 끝나면 별다른 이슈가 없으면 60일 뒤에 끝나게 돼 있죠. 총 3개월 정도 걸립니다. 네. 총 3개월. 네. 네. 시작부터 끝까지 3개월 정도가 걸리는. 평상시 거예요. 생활대로 하시는 거고요. 월급 받아서 생활하시고 직장 다니시고 인터뷰 때만 줌으로 온라인으로 참여하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파산 신청으로부터 별다른 일 없이 다 끝나면 빚을 갚을 의무도 없고요. 바로 파산 끝나면 크레딧 카드를 또 새로 만들 수가 있고요. 네. 네. 그런 게 궁금했어요. 지금 가구 연소득 16만 불까지 파산을 뉴저지는요. 예, 네. 예. 그런데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파산 신청을 하고 나서 파산 선고가 내려졌는데 그 다음에 어떤 그 페이 뭐 월급이라든지 이런 건드리지 않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압류라든가 뭐 이런 것도 없나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파산 신청일로부터 모든 네. 이제 중단이 되고요. 예. 모든 소송이라든지 퇴거 소송이라든지 다 중단이 되고요. 파산 과정에서도 안 되고 네. 파산이 잘 끝나면 갚을 의무가 없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파산이라는 게 더 이상 능력이 없어서 이 빚을 갚을 의무도 없다. 그렇죠. 이런 그런 어떤 결정을 내리는 그렇습니다. 게 파산의 정의군요. 네네. 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생활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생활정보 이 시간 파산법 전문 김영석 변호사와 함께 경제 재정에 관한 모든 문제들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파산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파산법, 채무조정, 모기지 조정 등 여러분의 가장 어려운 시기 김영석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파산법 전문 김형석 변호사, 전화번호 718-939-0700, 전화번호 718-939-0700번입니다. 포트리 한남 체인 금주의 핫 세일. 배추 한 박스에 20불 99전, 무 한 박스 24불 99전, 유초이 파운드에 2불 99전, 전보 사이즈 석류 개당 2불 99전, 한국산 논산 딸기 한 팩에 14불 99전, 한국산 제품이 가득한 한남 체인으로 오세요. 이제는 가족 간병인도 정부에서 허락한 정식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단 하루 익스트림 홈케어에서 간병인 자격증을 무료로 취득할 수 있으며 한 번 취득하면 평생 쓸 수 있는 PCA 뉴욕 주정부 간병인 자격증은 100세까지 쓸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담당자 헬렌을 찾아주세요. 929-600-4766 929-600-4766 익스트림 홈케어. 우리들의 변호사 이재은 변호사,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승소의 귀재, 최고의 경력, 수많은 승소, 단연간의 법정 승소 경력과 강력하고 확실한 전문성으로 여러분을 계속해서 지켜드리겠습니다. 201-346-3800, 346-3800, 제이리로.com. 퀸즈 와이스턴 160가 20에비뉴에 위치한 에이스 골프. 잭시오, 홈마, 온오프 등 골프용품 및 장비를 아마존 온라인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곳 에이스 골프. 에이스 골프에 오셔서 유명 브랜드 골프용품 및 장비를 준비하세요. 에이스 골프 전화번호 718-321-1200번 718-321-1200 에이스 골프. 존경하는 한인동포 여러분, FM 라디오 코리아 뉴욕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엑스트림 케어의 한나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엑스트림 케어에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또 함께 해주신 모든 어르신들과 가족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많은 아쉬움을 남기며 2024년이 저물고 2025년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과 사업에 더욱 행복과 번영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희 엑스트림 케어는 2025년 새해에도 여러분과 함께 뉴욕 한인 이민사회의 든든한 동반자로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생활 정보를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실버타운, 인기 있는 선생님이 컴퓨터와 최신 스마트폰 수업을 통해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어려움을 확실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플러싱 노던 147가 실버타운으로 오세요. 야엘 화장품은 과학입니다. 이스라엘 사막에서 자라는 장미잎 줄기세포에서 추출한 천연 원료로 만든 야엘 화장품은 발효 화장품으로 피부 탄력과 피부 진정, 보습 효과는 물론 피부 염증까지 개선해주는 야엘 화장품. 야엘 화장품 전 제품 프로모션 중입니다. 가까운 약국에서 문의하세요. 야엘 화장품. 한국 최초 찹쌀과 쌀 두 가지 증류 원액으로 블렌딩하고 설탕류 제로로 칼로리까지 낮아진 소주의 새로운 기준 제로2. 소주도 이제 깔끔하고 부드럽게 무가당으로 즐기세요. 제로2 공동 제공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FM 94.7 HD3, FM 87.7, 또 FM 101.5 라디오 코리아 뉴욕 생활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변호사님, 이렇게 지난해에 기업 파산이 600건이 훨씬 넘는 정도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떤가요? 아무래도 많은 그 지역 경제에도 파급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아마 이 688개 기업이 파산 신청을 했지만 네. 실제로는 폐업을 하더라도 파산 신청을 안 하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회사가 있기 때문에 예. 아마 훨씬 많은 수가 문을 닫았을 것입니다. 네. 네. 보통
이제 비즈니스가 파산을 하면 파산 신청을 그러니까 비즈니스가 문을 닫게 되면 파산 예. 신청을 꼭 해야 되냐 하는 이슈가 있습니다. 네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비즈니스 하고 싶은 경우에는 챕터 11이라는 걸 하고요. 챕터 7은 문을 닫을 때 하는 것인데 비즈니스가 문 닫으면 꼭 챕터 7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많이 이제 헷갈려 하시는데 네. 비즈니스가 그러니까 회사를 얘기하는 거죠. 뭐 corporation, inc, 뭐 LLC 이렇게 끝나는 거, LP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챕터 7은 파산, 그러니까 완전히 문을 닫고 하는 건데요. 네. 빚을 탕감해 준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ABC라는 코퍼레이션이 파산해서 빚을 청산하는 과정이 자산을 매각해서 현금으로 한 다음에 채권자한테 나눠주고 못 갚은 빚은 다시 그 회사에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에는 폐업할 때는 파산을 꼭 할 필요가 없는 한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영업장을 계속 열지는 못하지만 네. 일단 그 폐업하고 파산의 그 개념은 다르기 때문에 네네. 폐업은 하면 되고요. 네. 이제 파산을 할 것이냐는 이제 선택의 문제고 예. 필요하면 해야 되고요. 예. 필요하지 않으면 굳이 할 필요가 없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기업 파산이 어느 정도라는 것만으로는 우리 경제의 어떤 기준을 어떤 상황을 잘 알 수는 없겠네요. 예. 그러나 680개국의 최고 14년 만에 최고 수준이었다면 네. 그러면 파산 신청을 안 한 회사의 폐업이 얼마나 많았겠냐는 얘기죠. 네. 네네. 네. 이렇게 되면은 참 그 경제가 아무래도 굉장히 불투명하게, 그렇죠. 불확실하게. 예. 예. 그 기업을 운영하거나 회사를 설립해서 운영한다는 게 원래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네. 통계를 보면 5년 안에 문 닫는 기업이 새로 신생 회사가 예. 50%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절반 정도. 예, 1년 안에 또 얼마 닫고 2년, 3년, 4년 해서 5년 뒤에 살아남은 회사가 그러니까 5년을 넘기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반은 5년 안에 다 문을 닫는다는 얘기죠. 네. 이 창업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연구들을 하고 노력들을 기울였을 텐데요. 쉽지 예. 않죠. 네. 그런데 5년 안에 폐업을 하는 그 창업 업장이 비즈니스가 네. 거의 50% 정도라고 하니까 정말 네네. 안타깝기도 하고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파산과 채무 조정 이렇게 네. 장단점을 아까 비교를 해주셨는데요. 파산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짚어주실 필요가 네네. 있을 것 같아요. 파산은 일반적으로 챕터 7도 있고 13도 있고 11, 그러니까 7장, 13장, 11장 이렇게 있어요. 네, 13장은 오로지 개인만 할 수 있습니다. 사람만 할 수 있고요. 네, 기업은 7장, 11장을 할 수 있고요. 개인은 7, 11, 13장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3장과 11장은 비슷한 개념이에요. 예, 나눠서 내겠다는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13장은 개인이 월급을 받아서 나눠 내겠다는 것이고 기업은 11장을 주로 하고요. 13장을 못 합니다. 네, 그러나 개인은 13장도 할 수 있지만 빚이 많거나 할 경우에는 11장도 챕터 11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챕터 7은 리코데이션이라고 해서 있는 재산을 청산해서 나눠주고 끝나는 거죠. 다 네. 개념은 똑같은데 예, 예. 개인 같은 경우에는 지킬 수 있는 품목이 있습니다. 기업은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챕터 7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뉴욕 같은 경우에는 40만 불의 에코리라든지 뭐 자동차 한 대에 얼마, 의류, 가구, 월급 이런 것들을 지켜주면서 파산을 하는 거죠. 네. 이렇게 이 파산과 채무 조정 사이에서 많이 갈등을 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또 그런 걱정을 하실 예, 것 조금 같아요. 피해 사례도 있기는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재산이 별로 없는 분들이 부채 조정을 하는 경우가 파산에 어떤 불이익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서 네. 실제로는 없습니다만은 예. 부채 조정을 하면서 업체 일정 금액을 몇 년 뭐 수개월 동안 보냈는데 네네. 그 업체가 아무 일도 안 해서 소송장은 날라오고요. 예, 벌써 소송은 시작이 돼서 저지먼트까지 받고 예. 예. 또는 그런 경우는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왜 월급이 차압되거나 뱅크가 프로즌 되거나 뱅크 어카운트에 있는 돈을 가져가거나 하기 때문에 자동차도 끌어가고요. 집에도 걸리고요. 또 어떤 부채 조정 회사는 없어지기도 하고요. 파산하고 막 그럽니다. 예. 그래서 수개월 동안 또는 1년 넘게 돈을 냈는데 하나도 부채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네. 저지먼트만 받고 월급 차압당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피해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 미국의 부채 조정 업체가 무척 많습니다.
그래서 잘 선택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본인이 미리 낸 돈이 언제든지 회수가 가능한지도 확인해 봐야 되고요. 굉장히 잘 따져보시지 않으면 나중에 그 돈을 찾기 위해서 제가 많이 도와드렸습니다마는 다른 주에 가서 소송을 해야 되거나 네, 네. 네. 또는 non-refundable에서 회수할 수 없는 돌려주지 않는 돈이라고 써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주에 가서 소송을 해야 한다는 건 어떤? 그러니까 계약서상에 예. 네, 그 문제가 있을 경우에 arbitration이나 네. 또 화해나 소송을 특정한 스테이트 가서 해야 된다는 규정이 써 있을 수가 있어요. 이 뉴욕에서 계약을 했는데요. 글쎄요. 예. 그러니까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자신도 모르게 사인을 했는데 그런 규정이 있으면 합의한 거이기 때문에 뭐 엉뚱하게 텍사스 코르트에 가서 소송을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예, 예. 네, 그건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그러니까 불공정한 제약들이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그 굉장히 작은 글씨로 돼 있잖아요. 예. 수십 장의 페이지를 그냥 밑에 사인만 하시면 나중에 그게 어떤 영향을 줄지 굉장히 두려운 거죠. 네. 네. 이 예를 들어서 뭐 비즈니스를 운영을 하신다든지 아니면은 개인 경제를 운영을 하시면서 파산과 그 채무 조정 사이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고민을 하시다가 채무 조정으로 선택을 하신 건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악화만 된 거네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무엇을 하시던 간에 저는 이제 채무 조정도 하고 파산도 도와드릴 수 있지만 예. 그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제일 좋은가를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법적인 이론이 또 있고 네. 법적인 지식이 있어야 판단할 수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그걸 단순히 그냥 부채 조정하는 업체가 파산을 하면 모든 게 끝이고 뭐 기록이 평생 남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자체도 네. 원래 법으로 허용되지 않는 조언입니다. 아, 예. 예, 그러니까 파산이 뭐가 나쁘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건 원래 법으로 변호사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내용들을 얘기하면서 부채 조정만 유도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네. 파산은 변호사가 해야 되니까 예. 부채 조정만 이제 물론 파산도 개인이 파산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무척 어려워서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걸 판단할 땐 변호사하고 상담을 하시고 네. 부채 조정을 맡기더라도 변호사를 통해서 맡기는 것이 더 확실하죠. 네, 그러겠네요. 일단은 부채 조정 회사 측에서는 어떤 파산이나 부채 조정의 장단점에 대해서 조언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그렇죠. 거군요. 더군다나 뭐 부채 조정 업체 내 변호사랑 같이 일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고요. 예. 예. 변호사는 다른 업체랑 같이 일할 수가 없게 돼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런 것들 잘 조심하지 않으시면 어떤 경우에는 뭐 뉴욕 뉴저지에도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뭐 거기 뉴욕 뉴저지에 있다고 안전하고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아주 아웃 오브 스테이트 저 캘리포니아 텍사스 이런 데에 있는 업체에 한 번도 가보지도 않고 한 곳에서 연락이 와서 다 계약서 쓰시고 돈 보내시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변호사를 먼저 만나보시라는 걸 항상 제가 먼저 말씀드리죠. 예. 네. 그리고 또 이 많은 분들이 하시는 고민 중에 하나인데요. 이 작은 비즈니스를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뭐 팬데믹 여파도 있고 네. 그리고 또 경제도 이제 불황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렌트 채무가 많이 그렇죠. 렌트비가 많이 밀려 있는 네네.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아무리 이 렌트비가 그 관장하는 비중이라고 할까요? 이 영업 부분에서 네. 굉장히 크기 때문에 더 이상 비즈니스를 운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일 경우, 네. 예, 그런 경우에 그 비즈니스에 대한 부분만 파산이 가능하기도 한가요? 어떤가요? 이 비즈니스에 대한 부분만 예. 파산이 네. 가능합니다. 개인이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 내 개인 자산에 대해서는 예. 파산하지 않고, 사실은 회사의 빚하고 개인의 빚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 구별이 돼 있죠. 개인의 재산과 회사의 재산은 다릅니다. 네네, 다만 요즘 추세를 보면 일반적으로 일정한 금액이 되면 회사의 빚이 네, 퍼스널 개런티라고 해서 개인도 그 오너도 보증을 쓰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네, 항상 회사의 빚이든 개인 빚이든 보증을 누가 섰는지 어떤 연관관계인지를 확인하지 않고 회사만 닫으면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네, 리스상에는 퍼스널 개런티하고 예, 또 모든 론에다 사인을 했기 때문에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가 네, 있습니다. 네. 그때는 개인도 고려를 하셔야 되는 거죠. 예. 네. 그럴 경우에는 변호사님과 상의를 해서 내가 그런 사인을 보증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할 확인을 꼭 필요가 있습니다. 해보셔야겠네요. 론 다큐멘트 보고 확인해야 됩니다. 예. 네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생활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생활정보 파산법 전문 김영석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잠시 광고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60억 불 보상,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속한 뉴욕 최대 사고상의 나폴리 로펌의 정준호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정준호 변호사가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사고를 당하셨습니까? 교통사고, 낙상사고, 직장사고 전문 섹스틴 이에릭 합동법률사무소로 지금 전해주십시오. 교통사고 200만 불, 300만 불, 1000만 불 승소. 건축 현장 낙상사고 100만 불, 250만 불, 1200만 불 승소. 신분에 관계없이 깨끗한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전문이란 결과가 말해줍니다. 60년 전통의 섹스틴 이에릭 합동법률사무소가 당신의 좋은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718-539-3100번, 718-539-3100번, 섹스틴 이에릭 합동법률사무소. 여보, 우리 어머님 메디케어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누구에게 부탁해야 할까? 써니림 에이전시에게 전화해야죠. 풍부한 경험으로 메디케어 AB 신청부터 궁금한 모든 사항을 친절하고 정확하게 콕 집어서 맞춤식으로 무료 상담해준대요. 오, 그래, 맞아. 내 친구와 지인들도 무료 상담 받으라고 해야겠어. 써니림 에이전시,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 대표 전화 718-359-2244, 718-359-2244. 메디케어는 대표 선수 써니림에게 믿고 맡기세요. 고객님들의 사랑으로 관절 건강에 좋은 호가놈 프리미엄 골드가 출시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관절 건강 혹시 잊고 지내진 않으셨나요? 그동안 관절 건강을 챙기지 못하셨다면 지금부터라도 호가놈 프리미엄 골드를 드셔보세요. 저희 2만 개의 관절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호가놈 프리미엄 골드. 저도 호가놈 프리미엄 골드 특종 받습니다. 지금 즉시 상담하세요. 플러싱 노덤블러바드 193가 금산 K인삼 전화번호 347-368-6676 347-368-6676.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생활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생활정보 이 시간 파산법 전문 김영석 변호사와 함께 경제 재정에 관한 문제들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 이렇게 그 파산을 하는 경우에 네. 자기 개인적인 부분과 비즈니스에 대한 부분을 그 보증 서류로 나눌 수가 있군요. 네, 구별해서 보셔야 되죠. 일반적으로 회사의 빚은 개인의 빚이 되지 않습니다. 서류상으로 보증을 하지 않으면. 그러나 그 예외도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회사의 책임이 개인한테로 강제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회사를 운영할 때 있어서 회사의 양식과 그 형태에 따라서 운영하지 않고 마치 개인처럼 운영했을 경우, 그러니까 회사 어카운트에서 개인 렌트나 몰기지를 내고 또 회사가 필요하면 개인 돈을 넣고 막 섞어서 쓴 경우, 네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회사는 설립했지만 실제로는 회사나 개인이나 한 몸처럼 운영을 했으면 채권자가 그걸 공격해서 뚫고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원래는 어카운팅도 북키핑도 별도로 잘 하셔야 돼요. 그렇기만 한다면 퍼스널 개런티 보증을 하지 않는 한 회사의 빚은 회사의 빚이고 개인의 빚은 개인의 빚입니다. 그래서 회사의 설립 목적이 원래 그런 거예요. 회사의 책임이 개인으로 안 오고 개인의 책임이 회사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회사를 설립하는 게 목적이죠. 네. 그러면 이렇게 이제 그런 부분은 개인이 회사를 설립을 해서 이제 비즈니스를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그 공동의 경우인데 네. 그렇지 않고요. 일단 개인이 파산을 하게 되는 경우 네. 어떤 크레딧 카드 사용은 할 수 있는지 아니면은 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은행 어카운트는 어떻게 네. 되는 건지 또 궁금해지는데요. 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은행 어카운트 계속 사용할 수 있고요. 예. 크레딧 카드는 일반적으로 파산과 동시에 못 씁니다. 네네. 네, 새로 만들 수 있어요. 한 6개월 안에 예. 새로 만들어서 2년 뒤에 700점까지 올린 분도 제가 봤습니다. 700 스코어요. 크레딧 카드 스코어를.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갖고 있는 건 다 못 쓰게 되고요. 금방 또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개인인 경우에 모든 빚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개인 파산인 경우에. 그러니까 아까 회사 빚 말씀드렸는데 회사의 빚 중에서 개인으로 퍼스널 개런티를 한 거, 보증 쓴 것 주로 SBA 론 EIDL 요즘 많이 빌리셨는데 그중에 금액이 높으면 개인도 서명을 했습니다. 책임을 진다고 했기 때문에 개인 파산할 때 모든 것을 넣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SBA 론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없어지고요.
안 없어진다는 분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없어진 지가 벌써 뭐 옛날부터 없어졌고요. 네. 그다음에 인컴 텍스도 좀 오래된 거, 소득세도 안 낸 거, 세금도 오래된 건 없어집니다. 3년 이상 된 건 없어지고요. 그리고 스튜던트 론은 아직 안 없어지고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주 극히 제한된 예가 있는데 그 경우 빼고는 안 없어집니다. 그 외에 모든 빚이 없어지는데 이제 채권자가 공격할 수 있는 부분이 채무자를 파산 신청자를 공격할 수 있는 부분이 사기가 관련돼 있다고 하면 빚이 안 없어질 수 있어요. 사기요? 네, 예를 들어서 거짓으로 은행에다가 가짜 뭐 텍스 리턴을 낸거나 가짜로 해서 돈을 빌렸을 경우에는 그 사기로 인해서 빚이 발생했기 때문에 파산법원에 쫓아오면 안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산법원에 쫓아와야 돼요. 네. 그러니까 파산 신청했을 때 우리가 불안하지만 은행이 안 쫓아오면 없어지는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자동으로 안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예, 네. 예. 이렇게 그 SBA 론도 없어진다고 하셨는데, 네네. 예, 뭐 그 SBA 론이 없어지는 것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나요? 아니면 전부 해당이 SBA 되나요? 론이 물론 그 은행을 통해서 빌리거나 직접 빌리거나 이 보통 텍스페이어들이 낸 세금으로 주는 돈이지만 예, 론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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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거는 국가가 빌려준 론이기 때문에 세금은 아니에요. 세금을 받은 게 아니고 세금을 모아서 빌려준 돈이라서 역시 채무 채권 관계가 성립이 되고 파산을 하면 지워집니다. 네. 네. 이 SBA 론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개인에게 빌리는 돈이 아니고 국가에서 지금 변호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다시피 네, 두 가지죠. 하나는 예. 은행을 통해서 빌렸지만 국가가 보증한 경우가 SBA 론이고 예, 예. EIDL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직접 빌려준 거지만 네. 역시 론이기 때문에 없어집니다. 예. 네. 그런 경우라면 그 일단은 그 비즈니스를 잘 운영을 하기 위해서 부채를 썼지만 그렇게 해서 이 파산으로 인해서 빚이 지워질 수 있다면 그 비즈니스를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그렇죠. 어려워진 분들께는 굉장히 파산 통해서 지울 수가 있죠. 네네. 네. 그리고 또 이 세금도 오래된 것은 네. 없어진다고 최소 하셨어요. 3년 이상 된 것은 지워집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그 개인이 신청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은 파산 신청할 때 다 네. 기입을 해야 되죠. 예. 목록을 만듭니다. 네네. IRS에 있는 인컴텍스 몇 년도 거 얼마 이렇게 넣게 되거든요. 뭐 금액은 좀 틀릴 수 있지만 내용을 기입을 다 해야 그 목록에 들어간 빚은 파산법원에서 지워줍니다. 네. 네. 이 아까 사기로 인한 네네. 빚일 경우에는 지워지지 않는다 하셨는데 어떤 예가 있는지 궁금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크레딧 카드를 어떤 분이 쓰셨는데 예. 파산할 생각으로 네. 브로커랑 같이 아틀란틱 시티에 가서 가지고 하루에 몇만 불을 쓰시고 그다음에 명품 백을 막 사고 예. 이런 경우에는 일부러 발생시켰다는 생각으로 크레딧 카드 회사가 이의를 제기해야 됩니다. 그것도. 네네. 근데 이의를 단순 이의만 제기하는 게 아니라 법원에 소송을 해야 돼요. 파산 법원에. 소송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기 때문에 소송을 해서 이겨야지만 안 없어지는 거예요. 네. 빚이. 그러니까 채권자들이 소송해서 이겨야지만. 그러니까 소송 안 하거나 또는 소송하기 전에 협상해서 일부 내고 합의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뭔가 조금 문제가 있는 빚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파산해서 무조건 안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안 없어지고 없어지고는 채권자의 반응이 어떠냐를 보고 결정하는 거거든요. 반응뿐만 아니라 실제로 소송을 별도로 해야 됩니다. 파산법원에. 네. 파산법원에 소송을 별도로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지워지게 돼 있어요. 네. 네. 이런 여러 가지 파산을 하는 경우 파산에 따르는 어떤 그 영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파산하기 위해서 꼭 신분이 필요하지는 않다고 네네. 해주셨어요. 신분 필요 없고요. 예. 아까 잠깐 부연 설명드리면 예. 파산법원의 이의 신청은 네. 파산 신청일로부터 약 90일 안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산이 종료되기 전까지 해야 되지 네네. 그 이후에는 안 받습니다. 예. 그러니까 90일이면 예. 3개월 정도. 예, 3개월 안에 예. 이의 제기를 하면서 소송을 별도로 하지 않으면 네. 자동으로 없어지는 겁니다. 예. 네네. 아무리 뭐 항의를 하고 편지를 보내도 네.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예. 네. 그러면은 그 시기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야겠네요. 그럼요. 네. 다 통지가 갑니다. 예. 몇 월 며칠까지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 빚은 없어질 것이다. 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다 없애준다는 개념이죠. 예, 예. 예, 심사를 통해서 없애주는 게 아니라 이의 제기가 없거나 문제가
있지 않는 한, 네. 이의제기가 있거나 문제가 있지 않는 한 네. 자동으로 지워지는 겁니다. 파산 신청만으로. 네네. 예. 90일 뒤에는 자동으로 지워지는 거죠. 예. 네. 그러면은 파산 신청 절차가 네.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네요. 물론 이제 변호사님과 네네. 같이 네네. 전문적으로 일을 진행을 해야 하는 거지만 네네. 일단 뭐 신청만으로 예. 이의 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파산이 결정이 된다 하시는 그렇죠. 네. 거니까. 그래서 예. 그 파산 신청하시는 분들이 이제 걱정하시는 법적인 문제도 있고요. 예. 그 장부상의 문제나 여러 것들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네네. 그걸 이제 변호사랑 잘 상의를 해서 예. 그게 얼마나 무겁고 가벼운지 정말 중요한 이슈가 될는지를 확인을 하신 다음에 신청을 하시면 되죠.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파산의 기본 목적은 정직하지만 운이 없던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하게 도와주는 법입니다. 예. 처벌하거나 불이익을 주려는 법이 아니고요. 파산을 네네. 통해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모든 뭐 아까 말씀드렸죠. 뱅크 어카운트도 쓸 수 있고 경제 활동도 할 수 있고 월급도 계속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기 위한 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이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렇죠. 만들어진 법이다. 네네. 예. 파산을 생각을 하거나 심각하게 고려를 하고 계신 분들께 굉장히 그 고무적인 정보가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예, 아까 또 이제 잠시 돌아가서 파산하기 위해서 꼭 신분이 필요한가 하는 점에서는 이제 신분이 아니고요. 필요 없다고 네네. 하셨는데 그런 경우 지금 내가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서 진행 중이다. 네. 그런데 파산을 하면 영주권 받는데 조금 불이익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걱정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영주권이나 시민권에 영향이 없고요. 네. 다만 파산을 하시든 안 하시든 시민권 신청할 때 세금을 밀린 게 있냐고 물어는 봅니다. 네. 그거는 파산을 하시든 안 하시든 상관이 없죠. 예. 예. 네. 그리고 파산을 했다고 해서 시민권이나 영주권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네. 그걸 파산을 했다고 물어보는 게 없고요. 예. 다만 파산을 했다가 사기나 거짓말을 통해서 파산이 실패했는지는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파산을 한 게 문제가 아니라 예. 파산법원에 서류를 내거나 뭘 속이거나 재산을 숨기거나 뭘 빼돌렸거나 이런 경우가 있었는지를 물어보는 건 있지만 네. 파산법은 연방법으로 돼 있거든요. 예. 연방법에 있는 파산법을 이용했다고 해서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파산을 유도했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유도라기보다는 이제 유도라는 말도 있을 수 있겠네요. 네. 뭐 이 빚을 일부러 근데 사실 뭐 빚을 일부러 발생시켰다기보다는 뭔가 서류를 속이거나 예. 재산을 숨기거나 네. 거짓말을 한 경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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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경우가 아닌 거는 이제 그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받는데 전혀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없다. 이런 맞습니다. 말씀이신데요. 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생활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생활정보 이 시간에는 파산법 전문 김영석 변호사와 함께 우리 경제 재정에 관한 문제들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네, 잠시 광고 듣고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H마트 이번 주 하이라이트. 프리미엄 휴지사과 파운드당 1불 49, 입달린 만다린팩 9불 99, 파 4번들당 1불 99, 고구마 파운드당 1불 99, 냉동 차돌박이 파운드당 13불 99, 생소꼬리 파운드당 13불 99, 수육용 생삼겹살 파운드당 6불 99.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처방약이 필요하십니까? 우리 약국을 소개합니다.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각종 보험 사용이 가능하며 출입문 바로 앞에 넓은 주차장이 있어 너무 편한 우리 약국. 노던 220가 던킨 맞은편 우리 약국은 주 7일 오픈합니다. 환자의 마음까지 편한 약국 우리 약국 718-229-2001 718-229-2001 우리 약국. 너희 집 거실 페인트 새로 한 거 너무 마음에 든다. 스타일리시한데? 진짜? 고마워. 너 어디서 샀어? 벤자민 무어 칼라워 페인트는 특별한 거 알지? 칼라울 페인트는 롱아일랜드 뉴하이드파크, 퀸즈 플러식, 리틀렉, 플래시메도우, 우드헤이븐, 뉴저지 포트리 7군데 편리한 지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 718-463-6900. 요즘 눈이 점점 안 보여. 특히 밤에 운전할 때는 정말 힘들어. 백내장 아니야. 나도 비슷했는데 지난번 한국 갔다가 MS 안과 반 퍼센트를 점해서 수술받고 확실히 좋아졌어. 아?
진짜? 미국에서도 알아봤는데 절차도 복잡하고 비용도 만만치 않더라고. 나도 그래서 한국 간 김에 했지. 검사부터 수술까지 빠르게 진행되니까 시간 절약도 되고 진짜 잘 보여. 굿메디코리아가 상담부터 예약까지 다 도와주더라고. 한국 방문 계획이 있으신가요? 뉴욕에서부터 한국 MS 안과 반포 센트럴점까지 백내장 수술을 통해 선명한 시야를 되찾아 보세요. 굿메디 코리아가 상담부터 예약까지 도와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470-519-3637 470-519-3637 굿메디 코리아. 이 시간 생활 정보를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널싱홈, 푸드스탬프, 메디케이드, 소셜연금, 아파트 갱신 이런 문제들로 인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플러싱 노던 147가 실버타운으로 오세요. 야엘 화장품은 과학입니다. 이스라엘 사막에서 자라는 장미잎 줄기세포에서 추출한 천연 원료로 만든 야엘 화장품. 야엘 화장품은 발효 화장품으로 피부 탄력과 진정, 보습 효과는 물론 피부 염증까지 개선해주는 야엘 화장품. 야엘 화장품 전 제품 프로모션 중입니다. 가까운 약국에서 문의하세요. 야엘 화장품. 한국 최초 찹쌀과 쌀 두 가지 증류 원액으로 블렌딩하고 설탕류 제로로 칼로리까지 낮아진 소주의 새로운 기준 제로2. 소주도 이제 깔끔하고 부드럽게 무가당으로 즐기세요. 제로2 공동 제공입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생활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변호사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어려워진 경제 상황에서 이제 파산과 채무 조정 두 갈래 길에서 고민을 네네. 하다가 파산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고 채무 조정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네네. 각각 그 채무 조정을 선택하신 분과 파산을 선택하신 분들의 어떤 비포와 애프터 그 특별히 소개해 주실 만한 예가 있을까요? 네, 일단 파산은 정말 이제 표정이 밝아지시는 경향이 많고요. 네. 뭐 거의 그렇고요. 채무 조정은 이제 계속해서 비즈니스를 운영하거나 물론 파산도 비즈니스 계속 운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부를 내야 되기 때문에 부담스러워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애초에 그 부채 조정은 과연 부채 조정이 맞는지 파산이 맞는지를 미리 확인해 보시고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종종 보면 애초부터 또는 몇 년 전부터 이미 파산을 했었어야 되시는 분들이 채무 조정으로 돈을 내고 있었거나 네. 또는 아예 그 둘도 하지 않고 미니멈 페이먼트로 이자가 30%가 되는데도 크레딧 카드 빚을 주변에 돈을 꿔서 미니멈 페이먼트만 내고 버티셨던 분들도 많아요. 네. 그러니까 두 가지 아니고 그냥 돈을 내고 계셨던 거죠. 예.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 보면 아무 의미가 없었죠. 어차피 다 못 내시는 돈이었던 경우가 많아요. 수입에 비하면. 네. 그런 경우에는 더 안타깝죠. 그래서 사실 부채 조정이든 파산이든 그래도 뭔가 하려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그나마 낫고 아무것도 안 하고 무시하고 계시거나 그냥 억지로 돈을 갚으려고 노력하시는 분이 있는데 어떤 상황이든 선택은 이제 의뢰인들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판단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처음에 문제가 생기거나 생길 것 같으면 이미 생겼거나 반드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이게 어떤 영향을 주고 나의 그 삶이나 비즈니스에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를 아시면 판단하기가 좋죠. 계획을 세우기가 더 좋습니다.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분들이 그래도 파산은 아니지 않나 네네. 예,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그게 같아요. 뭐 제가 늘 한 20년 넘게 말씀을 드리지만 아직도 네. 파산만은 안 하시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게 참 그 심리적이거나 뭐 제 생각이 그런 것 같은데 일단 실이익으로 따져 봐야 될 문제거든요. 네네. 경제적인 이슈는 뭐 어떤 그렇다고 파산했다고 해서 뭐 누가 광고를 내는 것도 아니고 아는 것도 아니고 누가 뭐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전문가를 만나서 네.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판단하시는 게 현명하죠. 네. 정확한 정보 없이 그냥 판단하시면 또는 잘못된 정보를 듣고
판단하시면 나중에 후회하실 수가 있죠. 네. 네. 이렇게 그 채무 조정과 또 파산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을 하시다가 일단은 이제 파산을 선택을 한다. 그러면은 일단 한번 다시 짚어주실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과 함께 이 내가 왜 어떻게 파산을 하게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겠죠. 네, 그럼요. 제가 처음부터 다 예. 이 상황을 다 여쭤보고 네네.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채 조정과 파산을 고민하신 분들은 좀 난데 예. 무조건 파산만 안 하시거나 또는 이 문제를 그냥 시간을 보내면서 네. 미니멈 페이먼트 하고 있거나 아니면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예. 경제적인 문제가 있는 걸 괴로워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떤 분들은 이제 전화하기까지도 오래 걸렸다. 찾아오는 것뿐만 아니라 예. 전화를 거기까지도 많은 고민을 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심리적인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예. 그런 심리적 어려움 잊어버리시고 정말 전문가들한테 전화를 해봐서 과연 어떤 길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까지는 괜찮잖아요. 그죠? 네네. 뭘 하시기 전에 예. 그렇게 하시면 내가 이걸 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이런 방법이 있구나, 이런 초이스가 있구나, 이런 옵션이 있구나를 아시면 훨씬 더 판단하고 행동하시기가 좋고 본인한테도 이익이 되고요. 가족도 그것 때문에 도움을 받죠. 네. 네. 변사님 그런데 우리가 크레딧 스코어를 열람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변호사님이라든가 다른 어떤 전문가분들과 함께 내 어떤 재정 상황을 파악을 하기 위해서 크레딧 스코어를 알아보려고 할 때 네. 뭐 파산까지 이르게 되면 이제 크레딧 스코어는 훨씬 낮아져 있는 상태이겠지만요. 그렇죠. 예, 그런데 열람을 하는 부분이 그 크레딧 점수를 더 낮출 수 있는 요지가 있나요? 그렇지 어떨까요? 않다고 알고 예. 있습니다. 그리고 예. 1년에 한 번씩은 또 열람할 수 있는 무료로 할 수 있는 데가 있고요. 네네. 네네. 예. 그러니까 론을 얻기 위해서 여러 군데서 론을 알아보는 거가 아니고 예. 본인이 알아보는 거는 네. 그게 영향을 주지 않죠. 예. 네. 그리고 그렇게 알아보셔야 됩니다. 아니면 다른 사람이 쓴 크레딧 카드도 나와 있고 예. 뭐 연체된 기록도 뭐 잘못된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은 최소한 3군데 기관이 있거든요. 네네. 3군데 기관에 1년에 한 번씩 3번은 무료로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일단은 나의 어떤 크레딧 상황을 확실하게 객관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네, 열람은 해봐야 되겠네요. 네. 1년에 한 번씩은 3군데는 3번은 무료로 할 수가 있어요. 네. 네. 이렇게 이제 새해 들어서 이 어려워진 경제 상황에 이제 힘들어하신 분들께 파산과 채무 조정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해 주셨는데요. 끝으로 저희 청취자 여러분께 경제적으로 어려운 고민을 하고 계시는 여러분께 한 말씀 네. 전해 주시죠. 이제 제가 변호사긴 합니다만 이게 심리적인 문제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으세요. 고통이라든지 그런 예. 것들이 있어서 일단은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네. 정확한 정보, 그다음에 또 전문가의 조언, 네. 그다음에 현명한 판단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변이나 또는 뭐 이미 파산을 하셨든 안 하셨든 간에 그런 분들 말씀이나 또는 인터넷에 떠도는 얘기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본인이 직접 만나보고 확인을 해보고 결정하시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네네. 예, 전문가분께 전화를 해서 네네. 네, 알아보시고 또 잘 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용기 네네. 내시길 응원드립니다. 네. 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생활정보 이 시간에는 김형석 변호사와 함께 파산법, 채무조정, 모기지 조정 등 경제, 재정에 관한 문제들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파산법은 그 적용 범위가 넓고 또 경제적 불황으로 인한 부채에 어려운 사업자나 개인들에게 실제로 새로운 시작을 다시 할 수 있는 전환의 기회가 될 수 있겠습니다. 파산을 고민 중이거나 심각한 재정 문제로 어려움 중이신 청취자 여러분께 유용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파산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파산법 전문 김형석 변호사 사무실 뉴욕과 뉴저지에 오피스 있습니다. 뉴욕 오피스는 61-43 186가 프레시메도에 위치해 있고요. 전화번호 718-939-0700 전화번호 718-939-0700번입니다. 또 뉴저지 오피스 460 버겐 블루버드 팰리세이드 파크 체이스뱅크 빌딩에 위치해 있고요. 전화번호는 201-585-0700 전화번호 201
585-0700번입니다. 네, 오늘 생활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12시부터는 정오 종합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